어떤 분야든 존경받는 지도자,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집중력, 소통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리더를 만나 그들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여러 가지 소통 방식으로 풀어가는 이 시간, 더 인터뷰.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김웅철입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평일은 서울에서, 주말은 순천에서 두 도시를 오가며 바쁜 이중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누구보다 즐겁게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오늘의 주인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 영광입니다. 나오셔서. 국회가 벌써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가 한 2달 정도 이제 곧 돼 가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원래 시의원을 하셔서 의회가 이렇게 낯설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국회의원 배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무게가.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 처음 이제 되신 건데 소감이 궁금합니다. 저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습니다. 네, 네. 어렵게 됐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정말 국회의원이라는 무게가 굉장히 크게 부담스럽게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의원을 해서 그나마 네. 그 의회의 시스템이나 체계나 이제 이런 또 정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한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적응은 좀 빨리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국민들이 저를 바라보는 게 좀 굉장히 다르다는 거. 네. 그래서 좀 더 중요하고 또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의원님 지역구를 보니까 물론 이제 순천 중심이긴 하지만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갑 이 4개 지역을 다 지역구로 두고 계세요. 대중교통으로는 한 2시간 반 걸리는 거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셨고, 지금 또 지역구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네,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이제 지역구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저희 지역구가 예. 게리맨더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데 사실 연유가. 저는 이제 순천 갑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는 순천 지역만 그 지역구입니다. 근데 순천, 광양, 곡성, 구례 4개 시군을 합해가지고 네. 2개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반으로 자르니까 순천의 23개의 면은 저의 지역구고 네. 순천의 한 면과 네. 광양, 곡성, 구례 이렇게 나머지 3군이 합해져 가지고 그 을지역구인데 거기는 권양엽 국회의원 지역구인데 여러 시군이 합해져 있고 저는 사실상 순천시만 해당됩니다. 예전에 순천 하면은 벌교 순천 여수 이게 가깝게 붙어 있어서 네. 벌교에서 주먹 자랑하지 말고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고 순천에서 얼굴 자랑하지 말라고 이런 말이 있었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이게 뭐, 얼굴이 잘생기시니까 순천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잘생기신 겁니까? 우리 앵커님보다는 못합니다만 예, 인물 자랑하지 말라고 그런 그렇죠.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다들 잘생기신 것 같아요, 많이.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순천, 딸을 순 하늘천이거든요. 딸을 순 하늘천이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요. 제가 보니까. 좀 온화하다 그럴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성향이. 착하고 온화하고 합리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순천 분들이. 상임위가 교육위원회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서울시 의원 할 때도 교육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경험도 다시 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교육이 100년지 되기위해서 누구나 다 중요하다고 그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전문가다 할 정도로 맞습니다. 뭐 온통 교육에 관한 관심과 열정이 뜨겁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육위원회로 그렇군요. 또 선택해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교육위원회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의대 정원 이슈도 많이 네네. 보도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최대 이슈가 이슈가 의대 그 증원 그렇죠. 문제이기는 합니다. 지금 그게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의사들이 지금 뭐 파업을 한다든가 네. 또 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생명을 담보로 위험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국회라도 빨리 나서자. 다행히 이제 우리 교육위원회 여야 간에는 그런 네. 것들이 대화가 그래도 잘 돼가지고 조속히 청문회를 해서 우리가 중재자가 돼가지고 중재를 해주자. 이런. 네. 사실 총선 전부터 계속 이슈가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많이 이제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많이 힘써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네. 김문수라는 어. 이름을 요즘에 많이 검색을 해보면 네네. 같은 김문수 이름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계속 지금 나오는데 네. 어디 기사를 찾아보니까 한자까지 똑같다고. 네네. 네, 원래 암행어사 물론 이제 박문수고요. 그렇죠.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별명을 되게 좋아했어요. 아, 친구들도 그렇군요. 불러주고 네. 또 제가 이제 기초의원에 떨어지긴 했지만 2002년도에 네. 첫 출마할 때도 이제 암행어사 김문수 이래가지고 암행어사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실제로? 다녔던 네. 기억이 나긴 하는데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네. 부모님께 감사한데 네. 근데 이제 다른 저보다 더 유명한 분이 네. 계시는데 좀 뭐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분 때문에 저에 대해서도 네. 이제 홍보가 많이 된 것 네, 같습니다. 뭐 정당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같지는 않고 다릅니다. 근데 그게 장단점이 있고요. 이름 알리기에는 되게 좋은 네. 상황 같습니다. 조만간 김문수 검색하면은 우리 김문수 의원님이 먼저 더 나오는 일이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실제로요. 항상 김문수 검색을 하면 네. 지금 이제 노동부 장관으로 내정되신 임명되신 분 한 이름이 항상 위에 뜨고 제가 그러니까. 밑에 뜨는데 네. 그래도 최근 한두 달간에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네. 그리고 활동을 좀 했더니 제 이름이 위로 올라간 적이 그렇습니다. 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제 이름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더 하려고 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예. 의원님, 저희가 녹화 전에 저희 제작진이 의원님의 특별한 인생의 의미가 담긴 사진을 몇 장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사진 보여주세요. 활짝 웃고 계시는데 어머님이신가요? 제 어머니. 어떤 사진입니까? 제가 태어났던 곳이고 지금 우리 어머니가 94세인데 저기 살고 계시거든요. 존경하시네요. 네, 순천시 송광면이라고 송광사에 있는 산골입니다. 유명한 전이죠. 네네.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다니고 네. 고등학교는 순천 시내로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소위 그 유학 생활을 네. 했었는데 그렇죠. 오랜만에 이제 대학 다니고 그 이후로 이제 가끔 물론 이제 명절하고 1년에 몇 번씩 가긴 했지만 함께 매일 네. 살면서 한 건 정치를 다시 제가 고향에 가서 하게 되면서 어머니 옆에서 이렇게 저희 집 마당 저희 옛날 실제 시골집 그대로 저희 지금 집입니다. 최근에 이 사진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아마 총선 직전에 찍은 사진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의원님이 형제 관계가 저는 어떻게 이남 되십니까? 삼녀고 이제 제일 위에 16살 많은 형부터 중간 누나 셋, 제가 막내. 그러십니까? 형하고 16살 차이 나요. 어머니 94세고요. 그러시군요. 네네. 네. 아주 정답게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고향에서 선거하면서도 역시 어머니의 도움이 제일 컸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아무리 제가 고향이라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서울에서 계속 생활하다가 네. 사실은 오랜만에 내려갔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고향 분들 친구들이 있긴 해도 이제 사실상 외지인이라고 보면 또 외지인일 수도 있고 그렇죠. 되게 설명한 고향을 위해서 왔다고 하지만은 그분들이 쉽게 안 받아주는데 네. 어머니가 직접 이제 제 고향에 저렇게 살고 계시고 그런 사진을 저렇게 가끔 제가 페이스북에 SNS에도 올리고 네. 보여드리면 그거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고향 사람이 아니다 기다를 논쟁을 좀 어머니 딱 사진만 보여주면
멈출 정도로 그래서 어머니의 힘이 너무나 컸었어요. 사실상 어머님이 선거운동을 같이 하신 거네요. 당원 가입도 해주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여태 이제 그 지지 저희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얼마나 이제 많이 최근에 뭐 이렇게 지지를 해야지만 당원 가입은 아마 그 동안에 하시진 않았는데 아들 때문에 네. 아마 최고령 당원 가입자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것도 선거운동 때인가요? 네네. 저기 또 이제 제가 그 마패 암행어사 마패를 그러니까요. 네. 들고 다녔거든요. 거기에 이제 박문수가 아닌 김문수가 네, 암행어사 김문수인데 앞에. 어쨌든 이제 암행어사라고 하도 하니까 네. 또 고향 분들도 암행어사가 원래 박문수였나 김문수였나 헷갈리다고. 아, 그럴 것 제가 이제, 같아요. 예, 그래서 저 암행어사 마패에다가 네. 이렇게 이제 순천대 의대 설립 뭐 이런 거. 아, 예. 그 이슈 등을 이제 많이 이제 써가지고. 예, 마패에다가 암행어사 마패에다가 이슈를 써서 다니면서 했어요. 아, 그렇죠. 예. 예. 마지막 사진도 한번 볼까요? 예. 네네. 농사 일을 직접 하고 계시는 것 아마 같은데 이제 어떤 저 의미인지. 사진은 제가 처갓집도 참 네. 같은 고향이거든요. 아, 예, 순천 같은 예, 순천이세요? 송광면. 네. 그때 아마 호박 네. 이렇게 수확을 했던 처갓집에서 네, 농사를 이제 짓고 계시는 거군요. 네. 지금도 사실은 이제 어르신들이 좀 위험합니다. 이 농사 짓고 이런 게. 위험하다는 게 경운기라든가 아. 이제 위험해서 좀. 근데 지금은 거의 안 하시긴 안 하시는데. 네. 아무튼 네. 저렇게 농사 일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가끔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농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어려서부터 농촌에서 태어나서 아직도 부모님들 장인 장모님이 저렇게 이제 고향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농업에 대한 좀 소중함, 농사를 짓는다는 것, 또 땀을 흘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런 좋은 느낌이나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질문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이 어릴 적부터 정치인이 꿈이셨나요?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이제 순천에서 송광면은 광주에 더 가까운 위쪽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 형 누나들이 거의 막 맨발로 광주에서 도망와 가지고 막 광주에서 있었던 그 5.18 민주화 관련된 운동, 그런 말씀하시는군요. 얘기를 막 형들이 엄청 무섭게 했던 기억이 나고 네. 저보다 16살 많은 친형이 결혼식을 하러 고향에 내려오는데 그때가 마침 그 5.18이 터졌던 때여가지고 네. 차가 없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어렵게 걸어서? 돌아왔다는 막 그 얘기를 어린 나이에 들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갈 무렵에 교회 목사님 또 그런 형들이 그 비디오 광주 네. 사건 영상 비디오를 보여주고 그때 어린 나이지만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군인 정권, 독재 정권이 계속 또 그런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대통령을 2번 연속했잖아요. 네. 그걸 보고 도저히 좀 이해가 안 갔고 마침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 야당 정치인으로서 막 그런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김대중 대통령님 저런 야당에 가가지고 같이 네. 정치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민주화를 만들게 하는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꼭 뭐 정치인이 되겠다는 것도 있었지만 사회 민주화라든가 언론, 또 법조인, 뭐 정치 어쨌든 이런 그런 쪽에 일을 관심이 해가면서 많으셨구나. 좀 우리 사회를 민주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양분이 돼서 결국 이제 정치까지 하게 되신 것 같은데. 예. 네. 처음에 정치에 발을 디딘 게 성북구에서 이제 구청장님과 같이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디뎠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뭐 서울시 의원 이렇게 했는데 네. 이 실제로 정치에 입문하게 될 때 이 계기가 어떻게 있었습니까? 이제 구청장 비서실장을 하고 나서 이제 기초의원에 출마했었고 그때 떨어지긴 했는데 서울시 기초의원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서울에서 이제 그 성북구 네. 구의원이라고 그러던데 이제 그게 첫 번째 출마였고요. 네. 네네. 출마를 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좀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거 아닌가라는. 오히려 그게 양분이 됐다는 예, 말씀이시죠? 크게 그때 많이 반성하고 네. 현실 정치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그때 비로소 이제 좀 충격을 네. 받고 나서 많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서울시의원 준비할 때는 예. 공천 과정이 어떻게 되고 또 당원들이나 시민들, 국민들한테 어떻게 인정을 받아야 이게 네. 당선이 된다는 걸 조금 이제 그때 기초 부분 떨어지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했더니 당선이 서울시의원은 됐었습니다. 네. 네. 뭐 그러니까 기초부터 탄탄히 네. 다져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까지 이제 되신 건데 네. 요즘 의원님의 뭐 큰 관심사 또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분야가 많이 있으실 텐데 네. 먼저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 이거 지금 많이 공을 들이고 계시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 같이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역 소멸의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의료하고 교육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내 목숨이 이태로운데 누가 그 도시에서 맞습니다. 계속 네. 있을 거며 또 내 자녀를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그 지역에 학교가 없는데 젊은 부부가 네. 거기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비용이 들더라도 네. 국가적으로 의료 시스템하고 교육 시스템 무조건 먼저 갖춰놔야 인구 유입을 요청할 수, 국민들한테 부탁을 네.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의과 대학이 없기 때문에 네. 꼭 해달라 이거고 네. 특히 좀 순천에 국립순천대학교가 있으니까 거기에 의과 대학을 해주면 인근의 뭐 여수, 광양뿐만 아니고 또 심지어는 이제 경상도 지역하고도 좀 가깝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수요도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의과 대학에 오면 병원도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의대 병원 없이는 인구 소멸을 막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순천대 의대 유치하는 것을 가장 지금 중요한 저의 현안으로 사실은 이제 대통령도 네. 저희 지역에 오셔가지고 예. 어쨌든 이제 물론 이제 순천이다 목포다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전남에 네. 꼭 하나를 잘 합의를 해오면 네. 의과대학을 설립해주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방법을 네. 좋은 해법을 한번 찾아 보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순 사건법. 네. 네.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죠. 굉장히 열심히 지금 뛰고 계시는 것 네. 같고 지금 의원님이 착용하시는 네. 그걸 뭐 브로치라고 네, 합니까? 여기도 동백꽃이고 여순 사건 그것도 연결되시는 상징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차고 다니고 1948년 그 이승만 정권 수립 이후에 네. 이제 제주도에서 제주 4.3 항쟁이라고 하는데 제주도민들이 이렇게 단독 정부하지 말고 빨리 통일 정부를 다시 구성해라라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 여수에 있는 군인들을 저기 진압해라 제주도민들 네. 그 파견을 보내요. 네. 근데 그 군인들이 왜 우리 국민들을 죽이는데 우리가 가냐 못 간다라고 저항을 해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군에서 다시 또 그 군인들을 진압하다가 총격전이 벌어지고 죄 없는 민간인들을 이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기록에는 게 11,000명 정도니까 뭐 3만 명, 4만 명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유족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분들이 아직도 네. 그 진상 규명, 왜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네. 또 명예 회복, 아무 죄가 없는데 예. 억울하게 죽었다는 국가의 폭력으로 이런 명예 회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자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지난번 서병철 저희 선배 국회의원께서 예. 이 법을 제정해서 그래도 시작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유족들이 희생자 신청을 7,500여 명 정도 했는데 네. 그 희생자 확정을 이제 700명 정도밖에 아직 10%도 10%가 안 되네요. 확정을 안 네. 하고 벌써 2년 반이 지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10월 5일 날 그 조사 기간이 끝나버려요. 올해. 한 2달. 예, 그러면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조사 기간을 더 2, 3년 더 연장해 달라는 거 하고 이게 속도가 빨리빨리 지금 유족들도 그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세가 많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그 조사 인력도 좀 더 확충해 달라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개정 법안을 지금 저희 동부권 의원님들하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그 전 대표께서 대표 계실 때 제가 이제
민주당 여순 특위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네. 그걸 만들어줘서 민주당 네.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상임위나 지역에 상관없이 함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순 사건법 개정 예, 개정은 운동 좀 하고 계시는 네네, 거군요. 네. 아. 하나 또 이제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검찰 쪽 개혁에 대해서도 관심이 네. 많이 있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 내에서 정치검찰 제보센터장이랑 네. 직책을 맡으셔서 지금 네, 네. 하고 계시는 간략히 어떤 뭐 활동이십니까? 과거에 이제 군사 정권 때도 보면은 뭐 민주화 운동을 하거나 민주 인사에 대해서 앞뒤도 전혀 안 맞게 처벌을 하고 고문을 하고 그런 적이 그랬었죠, 있었잖아요. 예전에. 최근에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 또 경찰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검찰의 그런 권한이 너무 세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좀 분리시키자. 네, 네. 그러면 수사는 이제 뭐 경찰이라든가 중수처라고 해서 좀 이제 중요한 범죄만을 수사하는 네. 좀 고급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요. 그렇게 별도로 수사는 별도로 하고 검사들은 기소만 하는 겁니다. 네. 이러면 서로 이제 견제가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수사를 해왔지만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이 내용이 좀 이상한데 이거 기소 못 하겠어. 되돌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견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단 기소권을 분리를 분리하는 해서 거. 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 판사가 죄를 지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처벌을 안 받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기 동료니까 자기들끼리 봐주는 문제도 있지만 네. 또 자기가 봐주고 싶은 사람은 있는 죄를 덮어버리고 미운 사람 네. 없는 죄를 만들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해버리고 이걸 이제 법 왜곡죄라고 네. 저희들이 지칭을 하는데 네. 그런 법 왜곡을 저지른 검판사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그런 법이 없었거든요. 네. 좀 정상으로 서로들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이 사법권을 정상적으로 만들자는 그런 취지의 그렇군요. 법을 좀 입법 활동을 함께 지금 하고 계시는 네, 거죠? 저는 사실 이제 법조인은 아니기 때문에 네. 주로 법조인 출신들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 피해 당한 사람들을 굉장히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보센터장을 하면서 그러시군요. 그분들이 제보를 받아서 이 예. 법조인 출신 변호사분들하고 같이 이제 상의를 해가면서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또 계획하고 계시는 거 또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네, 이제 저희 지역은 그 순천만 습지하고 네. 또 국가정원으로 뭐 연 900만 명 이상 구경을 올 정도로 순천의 국가정원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이제 생태 도시를 계속 살리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텐츠 사업, 네. 네, 그런 이제 문화, 네. 네,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K 디즈니를 또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KDG는 이제 K컬처를 네, 담는 네, 그런 이제 생태와 문화의 도시로 순천시를 만드는데 네. 부지런히 이제 활동을 하면서 네. 그런 걸 유치해 보려고 그러고 또 이번에 그 한국예총 회장님이 저희 순천 분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조강훈 네, 회장님이. 네. 또 한국예총과도 힘을 합쳐가지고 네. 또 문화예술 올림픽 같은 것도 한번 순천에서 개최해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순천의 KDG가 성공해서 순천에 뭐 외국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네, 물밀듯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순천의 암행어사로서 불의에 참지 않고 청렴한 정치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김문수 의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곧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풍성한 한가위가 되어야 하는데 최근에 한우값 또 쌀값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가족들 많이 모여서 서로 사랑도 많이 나누고 마음만은 풍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순천시와 또 지역 그리고 나라의 발전, 교육의 향상을 위해서 더 애쓰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리더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더 인터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